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어느 정권이 됐든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이재명 정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것을 엊그제 했습니다. 어떤 전임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야권의 불참은 물론 이래니와 전직 대통령만 하더라도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본인도 오고 또 가족들도 왔는데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 전두환 이분들의 본인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모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놓고 들러리 병풍식이다. 셀프 대관식이다. 반쪽짜리 임명식이다. 이런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뭐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국민주권정부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권을 가지지 않은 민주정부가 있나? 없잖아요. 그 술주자 주는 아니겠죠? 글쎄요.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주인주자 주권. 주권정부라고 그러지?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최종적인 이사를 결정하는 힘을 우리는 주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3요소잖아요.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그래서 내가 이 정청래가 도대체 헌법을 어떻게 읽고 자꾸 상해 임정을 이게 그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지 건국으로 정 볼 것 같으면 프랑스식으로 프랑스는 예컨대 1789년 7월 17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한 날을 건국 기념일로 합니다. 7월 14일을.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상징적으로 건국 기념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3월 1일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고 정말 기미독립 선언문 그 최남선 선생이 쓴 것은요 대단한 명문입니다. 요사이 젊은 친구들은 한자어를 읽지를 못하지만 차로서 여러분 이 차가 뭐지? 그런데 5등은 시작. 5등은 이라면 5등은 오차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차에 대한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5등은 우리는 그런 뜻이죠. 그게. 그걸 고등학교 때 누가 빨리 이 전문을 외우느냐 끝내 전문을 다 못 외웠어요. 너무 기니까. 이 솔직히 말해서 후민정음 서문 같으면 다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젊은 친구들 보니까 후민정음도 안 외우는 모양이에요. 서문을. 외울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 10분 노력하면 그럼요. 그리고 그거 꼭 필요한 것이 옛 고하고 우리 오늘날 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려면 나라 말삼이 둥귀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대 아니할세 이런 된차로 옛 발음대로 하면 이런 된차로 어린 백상이 느리고지 홀빼이시도 제 뜻을 실에 피디 못한 놈이 아니라 내 이를 어이빛 니겨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유 수비 니게 날로 쓰며 편안케 하고 잘 따람이 내라. 우와. 아이 다 배우시잖아요. 뭐 박수를 쳐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발음을 보면 불과 이게 참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 말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글에도 사실은 세종대왕의 그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철학이 농축돼 있잖아요. 농축돼 있고 명문이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마음. 그렇죠. 어린 백성이 내르고저 홀빼시도 제 뜻을 실에 피디 못하는 놈이 아니라.
참 명문이죠.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국민 주권 정부, 네. 이 국민 주권 정부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것은 그 이전의 모든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었다는 거와 맞아. 이 저는 제 의견이 그렇게 들렸어요. 네. 그럼 이전 정부는 뭐였냐? 당장 이 권력의 오만함이 눈에 보이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 주권 정부다. 이 오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만하네. 자, 그런데 네. 이게 뭔가 부족하지 않으면 국민 임명식 같은 거 안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거지 국민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또 말이 네. 그렇네요. 정확하게. 예, 국민이 선출하는 자리가 직책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인데 네. 그런데 국민이 임명을 한다. 웃기잖아요. 그것도 8명을 국민 대표로 뽑아가지고 어린애까지 앞에 쫙 둥글게 세워놓고 문자 그대로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생쇼를 한 겁니다. 이게.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네. 이걸 타깃민의가 기획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눈에는 예. 이건 쇼로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쇼케이스 아니냐. 쇼케이스 다 아시죠? 쇼케이스로 본단 말이에요. 네. 선동의 무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냐. 네. 그런데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였구나. 뭔데요 그게?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나서 예. 지금 2달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핵심적인 그 가려운 곳, 네. 사법 리스크. 네. 그걸 법원이 앞장서 가지고 5개 재판을 다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랬죠. 제일 황당한 것이 뭔가 하면 제일 두려운 것이 뭐 있는가 하면 네. 파기 환송심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딱 내려놓았잖아요. 유죄 판결이 나온 예, 거잖아요. 딱 네. 결정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네. 그 1심의 결정과 거의 대동소이한 이제 결정을 딱 내려놓았거든요. 네. 2심에 전부 무죄한 것은 이 말도 아니다고 차버렸고 그랬죠. 파기환송을 해서 내려보냈으면 네.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고등법원 그 형사 7부는 네. 그대로 대법원의 결정이 기속되니까 네. 그대로 해서 유죄 판결로 해서 적어도 뭐 원심처럼 네.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게 피선고권 박탈링 선고되겠죠. 네.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올리면 그걸 대법원에서 받으면 다시 전원 합의체를 또 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그 날짜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무서운 함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고등법원 형사 7부가 이거 원래 5월 15일이니까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날짜부터 연기를 하더니만 그 6월 18일로 아마 연기가 됐는가 그랬는데 그때 또 그냥 추후 지정, 추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언론에도 언젠가 이 지지도가 떨어지면 다시 그것이 살아나서 또 대통령 자리가 언제 취약해지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김민호께서 그 얘기를 늘 하셨잖아요. 예,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러니까 그런 어떤 그 허점 그리고 위험성 이게 쉽게 말하면 정당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권이든 정당성에 컴플렉스가 있으면 예. 뭔가 그런 쇼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당성을 그 보태야 되니까 네.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고민을 했는데 아래 것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게 국민 임명식이라는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8월 15일 날 80주년이니 예, 80명의 국민 대표를 뽑아서 8월 15일이 광복한 날도 되지만 1948년 8월 15일 난 그날은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건국기념일이다. 네.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한 날입니다. 네. 그래 8월 15일 날 일종의 한 번 더 취임을 한다. 취임식을 한 번 더 한다. 네. 근데 그냥 취임식 하기에는 뭐 하니까 국민 임명식이라서 국민이 임명장을 준다. 그것도 국민 대표 뭐 국회의장이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 대표 각계의 대표들 8명 그중에는 뭐 배우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을 뭐 대상으로 해서 바둑 뜻을 유명해진 친구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 또 사회에서 또 외상센터에서 뭐 명망을 얻은 의사도 있고 이국정 교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8명을 다 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국민 대표란 것도 나도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이 임명장을 쓴 걸 예. 일일이 또 하나씩 또 띄워 올려요. 네. 그래서 8명에게서 임명장을 받는다. 그 정당성이 그만큼 8분이나 쌓이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죠. 엄밀하게 말을 해 본다면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죠. 되인 거잖아요. 예? 불과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50%가 넘지 못했으니까 50%가 안 됐죠. 예. 그런데 국민의 임명식이라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임명을 하는 거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선거의 결과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그 재판을 받았던 그 정당성을 결여시키는 5개의 재판 12개의 범죄 힘이 뭐 지금 또 수사선상에 있는 정자동 사건 이런 거 빼놓고 그 지금 누가 수사하겠어요? 현직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수사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 12가지 범죄를 두고 이재명 새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3대 특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그리고 뭐 특검할 필요도 없는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걸 이 대통령 경로서를 특검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특검 대상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특검을 한다고 해서 3대 특검 이러는데 그 최상병 특검 뭐 또 더 할 게 있다고 그것도 제일 먼저 연장을 한다고 지금 우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어떻든 그러니까 정당성에 지금까지는 방탄조끼였다면 이제는 정당성 조끼를 하나 더 입는 거군요. 예, 그렇게 그런 특검 말고 뭐 그런 특검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12개의 범죄 5개의 재판은 우리가 여전히 관심이 있고 그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는 사건이 조작됐고 증거가 조작됐고 이렇게 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건을 특검을 합시다. 특검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유력 정치인에게 이런 정치 탄압을 했느냐. 사건 조작을 하고 증거를 조작했으면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나한테 특검 시켜주라. 내가 나한테 특검 시켜줘서 120일 동안 시간 주고 검사 40명 주라. 내 모조리 다 특검해 줄게. 대장동, 백인동,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거 굵직굵직한 거 위례 신도시 사건 이런 개발 비리들 다 특검해 줄게. 그 기록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 딱 살펴보고 당사자 다 불러가지고 너 진실 얘기해서 안 해서 다 따져보면 됩니다. 무슨 증거를 조작했는지.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사건을 조작했고 증거를 조작했으면 그야말로 특검 대상이죠. 만약에 말이죠. 2028년에 그때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압승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령 200석 가까이 의석을 갖게 됐다. 그러면 특검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특검해야죠. 그 나는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107명이라도 그 107명은 입이 107개가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해요? 뭐 눈치 보는 겁니까? 왜 특검하자고 말을 못합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억울하시면 이 재판 다 중지됐으니까 자 지금이야말로 특검을 합시다. 우선 그중 하나 대장동부터 특검하자. 대장동은 집지은 건설업자들 이익이 뭐 8천억이니 9천억이니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 분양 이익이 또 3천억 4천억 그랬거든요. 합하면 다 1조가 넘어가는 거죠. 1조 3천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인동 사건은 3천억이 3,300억 같아요. 그게.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는지 저수지만 찾으면 당장 이번에 그 김만배부터 지금 다 구형할 때 형량에 다 추징금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돈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누구 통장에 있고 누가 그 통장을 누가 쥐고 있는지 저수지 찾으면
돈 가진 놈이 범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법원은 김만배의 경우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 무죄 판결 내렸잖아요. 처음에 그 무죄 판결 내린 것은 네. 뭐 사건을 뭐 조작했다는 그 혐의일 거예요. 그건 이 지금 대장동 본 게이트의 본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 뭐 어떻든 내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정권도 떳떳해지고 네. 그리고 정당성은 말 수 없이 그건 뭐 그래서 다 정말 무혐의다 억울하다. 아니 사소한 틱들 같은 거 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처벌하자고 안 합니다. 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틱글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네. 나는 가령 대장동 사건 이걸 성남시에서 허가하고 뭐 인허가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뭐 일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갖고는 시비 걸 생각 전혀 없어요. 네.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오물이 좀 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지기는 싫은데 지금처럼 모든 증거가 다 조작이 됐고 난 정치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다 중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나중에 다 살아난다. 권력이 나중에 취약해지면 반드시 살아난다. 이 사브리스크가.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에 정말 뼈를 갉아먹는다. 이것이. 그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금이야말로 특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김용이 지금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또 풀려났습니다. 어제 그랬더라고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나오더군요. 거기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또 우르르 가가지고 이렇게 마중도 하고 말이죠. 검찰 조작이라고 그러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5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보석으로 풀려나왔는데 아마 뭐 대부분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법정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으니까 보석으로 푼 게 아니겠느냐 뭐 그리 보이는데 어떻든 거기에 보면 민주당의 주요 간부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있으면 아마 이제 정진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무죄 받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신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이 자꾸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권력의 정당성을 갉아먹는 빙균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안 나와야죠. 가령 감옥에 있을 사람은 그대로 감옥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조선일보 주필 칼럼이지 싶어요. 그때 정말 일 잘하시면 퇴임할 때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는 그 취지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칼럼 보고 고기를 끄덕끄덕했어요. 일국이 대통령을 지는 사람들을 감옥에 자꾸 보내고 제발 그러지는 말자 이제. 이 국격의 문제다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당성이 자꾸 의심받고 문제가 되어버리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꾸 그 정당성을 보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대장동 하나만이라도 특검을 하십시오. 딴 거 다 놔두고 아니면 상방울 대북 송금 거기 정말 사건 조작했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생각되면 그건 아직 1심 재판도 안 열렸잖아요. 그 특검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죠. 하겠습니까 그것을? 당장 할 수 있죠. 본인이 증거가 조작됐다. 검찰이 나를 정치 탄압을 했다. 사건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리고 특검은 뭐 내 같은 사람을 못 믿으면 정말 이게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런 검사들 특검으로 임명해라. 전원책 변호사께서 그 특검으로 임명되면은 정말 일 잘하실 수 있다는 내가 생각이 깨끗하게 밝혀드릴게요.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국민의힘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만약 이제 실현이 되고 그 특검을 물색을 할 경우에 전원책 변호사한테 제안이 오면은 무료로 하시겠답니다. 무료로. 글쎄 저는 무료로 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건 농담입니다. 쟁하고 애들 나